이 방송은 BL 컨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으로 성의적 표현과 동성애에 대한 내용으로 일부 불편한 내용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원작에 대한 작은 스포일러라도 예민하시거나 미리 알기 불편하신 분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취향입니다. 존중해주세요. 그럼 방송 시작합니다. 뿅. 기원전 49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선언과 함께 루비콘 강을 건너 로마를 장악했습니다. 카이사르가 말한 이 유명한 문장은 그 이후에도 돌이킬 수 없는 비장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종종 쓰이는데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죠. 우리의 인생도 결단이 필요한 일이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인생의 기로에서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종종 있고 그 선택으로 인해 인생이 크게 바뀌기도 하죠. 오늘 그래도 BL의 11번째 이야기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큰 결심을 하고 자신의 생을 10번 바친 남자의 사랑 이야기 셰리 만주님의 94일생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래도 BL 진행자인 월급의 노예 개다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간에 종이가 필요했던 호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일반인 망쿠십니다. 일주일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와. 오늘 분량이 많죠. 굉장히 많죠. 큰일 났어. 역대급입니다. 책은 2권짜리인데. 아, 그래요? 네, 책 딱 2권이에요. 무슨 7권짜리 대본이냐고. 그렇죠. 책만 크기. 천추세인보다 페이지 수가 그쵸. 많죠. 천추세인은 첫 회였잖아요. 그거는 그래도 약간 책이랑 기억하고 싶지 않아. 책이랑 CD랑 같이 하다가 그렇게 넘어간 건데 이거는 맞아. 책이 2권짜리인데 근데 어떻게 그냥 대충 넘길 수가 없는 게 내용이 그건 그렇죠. 그 상호작용이 있어서 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읽어본 사람만을 위해서 방송을 할 수도 없고 근데 망푸님은 또 안 읽어봤는데 제가 네. 우리만 읽어놓고 우리끼리 신나게 이게 이러잖아요. 이러면 그랬죠 하면 난 뭔 가만히 소리야? 있어야죠. 가만히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또 그런 모토가 아니니까. 아, 네. 저를 이해시키는 거죠, 두 분이. 그게 이 방송의 취지인 거죠. 그런 걸까요? 그런 거죠. 망푸님이 덕후가 모르겠어요. 되는 날까지. 항상 바뀌는. 아니, 덕후지만 우리 평생 해야 될 수 있어요. 방송 평생 해야 될 수도 있어. 덕후를 관찰하는 사람. 관찰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녹음을 하고 상하로 나눠야 할 것 같거든요. 네. 네. 제가 그렇군요. 우선은 쪼개놨고 네. 상편은 그래도 좀 세계관 설명? 음. 그런 거에 중점이라서 네. 그나마 괜찮은데 네. 정말 스포가 싫으시다 하면 상편만 들으시고 네. 이북을 읽고 하편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북도 있군요. 이북 있어요. 네. 근데 리디에 올라왔다가 네. 지금 없어져 있거든요. 이게 왜지? 체리만수님이 몇 번 계약을- 출판사랑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려간 것 같고 근데 곧 올라온다고 했는데 지금 그 기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올라와 있어서 이게 조아라에도 조라에서 연재했었어요. 소장본에서 제목을 어쩐지 본 것 같더라. 네. 제목을 보셨던 네네네. 것 같아요. 조라에서 보고 예약했어요. 제목을 그렇구나. 제가 얼핏 보고 근데 일단은 저는 바쁘니까 보던 걸 계속 봐야 되기 맞아. 때문에 그냥 밀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밀려있어요. 이거 그때 뭐 글 올라왔던 거 보면 사람들이 읽다가 네. 초반에는 이제 그게 사건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울 아직 수 있나요? 뒤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읽다가 너무 복잡해서 못 읽겠어 이러면서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간 등산하는 그런 느낌인 거지. 네. 연재를 하면은 이게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나오니까 더 그럴 것 같아요. 네. 한 호흡에 쫙 읽어도 헷갈릴 것 같은. 그쵸. 근데 또 완결하고 나서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내리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뭐 완결했는데 편수가 너무 많아서 그 기간 안에 못 읽겠다 싶으면 사실 시도도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구나. 제가 좀 그렇습니다. 시간 네. 소중하니까요. 이거를 내가 읽는데 다 못 읽을 것 같아. 그러면은 아예 시작도 안 해요. 저도 완결되는 거 위주로만 보긴 하는데. 저도 연작은 그래서 약간 중도 힘듭니다. 탈락자가 많았군요. 그걸 찾아보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에너지가 드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아깝다.
사자 있는 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돈을 쓰세요. 아무튼 그래서 매달 사죠, 책을. 네, 책을 사시죠.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걸 16년에 네. 소장본을 이제 주문을 받으시길래 그때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물란수인 천재 건축가가 나오는 소설이라고만 보고 예약했어요. 아, 이게 이런 소설인지 몰랐어. 그냥 물란수 어머 좋아라 이러고 어머 야겠다 이랬지. 근데 역시 뭐 새삼스럽네요. 네. 하지만 괜찮. 아니 근데 야해요. 어쨌든 여기서도 네. 물란하시다고. 네네. 거기에 낚여서 사셨다고 하네요. 그쵸 그쵸. 새삼스럽죠. 뭐야? 아니 그래도 대여였어요. 네. 그쵸. 재밌으니까. 진짜 재밌었거든요. 음. 기대하지 않았음. 사건물. 사건에 별로 생각이 없으셨군요. 아니 뭐 그거 읽어봐야 아는 거니까. 음. 사실 저는 눈에 얘기하지만 광고를 안 보고 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광고가 있었는데 물란수라는 키워드 하나만 딱 보고 그것만 산 거죠. 눈에 딱 꽂혔나 보다. 어. 그리고 결제. 참 새삼스럽게. 그쵸. 새삼스럽지. 네. 아무튼 예, 제 그렇게 해서 무덤작이에요. 하셨고 아, 그래요? 네. 작가님이 출판사랑 문제로 리드에 걸었다가 지금 다시 내려간 상태라고 하시네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안타깝네요. 빌려드렸죠. 책으로. 네, 이북이 책으로 없어. 봤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책으로 읽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종이책으로요? 계속 넘기면서 봐야 돼서. 앞에 계속 인정합니다. 돌려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다가 뭔가 네. 이렇게 그 놓친 게 이제 있나? 몇 번째 생, 몇 번째 생, 몇 번째 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를 앞에서 애들이 얘기한 거를 다시 이렇게 아, 맞아. 돌아가서 다 보고 다시 가서 읽고 또 이렇게 보다가 또 나오면 보고 그렇구나 이러면서 다시 계속 그 읽던 페이지로 가고 쿠르륵. 아, 왔다 그런 갔다 식으로 해야 가야 돼가지고 되는구나. 그래도 재밌었어요. 재미가 좋았습니다. 있었어. 음.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펄이 네. 글씨로 나왔잖아 최근에. 그래서 펄은 같은 작가님의 작가님의 다른 음. 소설이고 이건 새드 엔딩이에요. 새드 아주 좋습니다. 네. 새드라도 근데 드시로 들었는데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북도 사놨기 때문에 특이하다. 대부분 책을 사고 이 드시를 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이거 원래 전에 지인분이 추천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체리만주님 되게 팬인 분이 있어서 그래서 사놓고 드시도 사놨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로 펄 우선 드시부터 듣고 그리고 괜찮은데 그래서 펄을 하려고 했는데 94일생이 이게 워낙 저에게는 무덤작이고 무덤작이야. 네 띵작이고 어쨌든 펄은 언젠가는 할 것 같아요. 팁. 네 그래서 94일생부터 하자. 네. 우리 방송 언제까지 할지 모르니까 급한 거부터 해야지 이러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골랐습니다. 네. 오늘 강행군을 할 예정으로 본론으로 그렇죠. 들어가도록 합시다. 네. 키워드를 설명해 주세요. 소개해 주세요. 키워드는 현대물, 미스테리물, 네. 추리물, 사건물이고 네. 그리고 환생물이라고 붙어있거든요. 근데 아, 이게 환생물이라고 봐야 할지 네. 저는 사실 이 저는 폐기물이라고 생각했어요. 키워드를 읽기 전에 회기물이라고 생각하고 읽었거든요. 근데 키워드가 대부분- 환생물이라고 하셔서 저 약간 납득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이게 이전생, 전생 이런 식으로 음.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스폰가? 아니다. 어쨌든 그 전생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니까 환생이라고 한 건 것 같긴 한데 근데 보통 그 전생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저 환생이라고 하면 보통 그냥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내가 오늘 태어났는데 사고나 병으로 해가지고 죽었는데 다시 태어났더니 내가 다른 세계에서 다른 몸으로 깨어났다 뭐 이런 거든가 뭐 다른 나라의 다른 사람이든가 아니면 같은 나라라도 다른 사람으로 태어났다든가 뭐 그런 그쵸.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냥 폐기물이 아닌가. 근데 보통 어떤 다른 소설에서도 누가 그러니까 수가 죽던가 해가지고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 되돌아가는 걸 회기물이라고 하지 그쵸, 그쵸. 환생물이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쵸. 그래서 폐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그냥 사실 키워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초반에 읽기 시작할 때만
뭐 나는 회기물이 보고 싶고 나는 환생물이 보고 싶고 음. 이런 정도의 중요함만 있으니까 그냥 네. 알아서 받아들이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저희는 어쨌든- 회기물로 읽었고요. 네. 그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미스테리랑 추리랑 사건물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진짜 재미있더라고요. 저 읽는데 이렇게 네. 약간 사건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음. 중간중간에 이제 이전 생에서 있었던 일들이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음. 이렇게 보면서 뭔가 헷갈리는데 재미는 있어. 아, 헷갈릴 약간- 수 있다는. 그래서 종이가 필요했죠. 아. 내가 보면서 쓰면서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이것도 하면서. 수가 추리하면서 보잖아요. 그쵸, 그쵸. 나도 같이 추리하고 싶다고. 수가 화자예요? 예. 응, 수가 하자고 마지막에 끝날 때쯤 가까워져서 이제 공이 시점이 잠깐 나와요. 나오고 네. 아, 그쵸. 그렇군요. 마지막에 에필로그는 다 연애하는 얘기더라고요. 그쵸. 둘이 이렇게 행복하다. 아름답게 끝났군요. 이거 하편에 공시점에 그 정리가 한 번 돼요. 네. 읽는 사람도 어떻게 헷갈리니까 됐는지. 작가님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좋네요. 그것도 하편의 대본에는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네. 예, 읽으면서 복잡하셨던 거는 같이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줄거리를 요약해볼까요? 줄거리는 일단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네. 메이즈라는 건물을 설계한 네. 천재 건축가 수랑 음. 수의 악몽에 등장하는 미스터리한 인물인 공이 음. 메이즈라는 건축물을 두고 이제 그걸 둘러싼 사건을 풀어가는 이야기예요. 메이즈 러너가 생각났어요. 그런 그렇죠. 그래서 이 건물이 되게 복잡할 것 같다는 느낌이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해피엔딩입니다. 그거 알았어요. 똑같이 해피엔딩. 지금 제일 중요해. 맞아요. 흥미로워요. 네네. 그리고 이제 작품은 사건물이라고 얘기를 했고, 네. 사건을 풀어가는 방식이 어떤 숫자가 나오고 그 숫자 안의 의미들을 파악해야 해가지고 좀 복잡한데, 네. 이렇게 이야기들이 풀려가는 방식이랑 네. 다 풀렸을 때가 이렇게 짜맞추는 과정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 이게 읽으면서 네. 숫자가 이렇게 막 넘버들이 나와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미드 로스트에 그 네. 떡밥으로 나오는 넘버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거 무슨 넘버냐 막 이러면서 로또로 그걸 되게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갖고 미국에서 정말 그 당첨자가 나왔었대요, 이 번호로. 대박. 근데 부럽다. 아니 근데 문제는 뭐야, 당첨자가 이거. 너무 많은 거예요. 당첨자가 너무 많아서 똑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구만. 정말 그 각자 받아간 돈이 진짜 코딱지만큼 했다 그러더라고요. 안타깝다. 네. 근데 문제는 그 떡밥이 제 기억에 회수가 되지 않았던 그쵸. 것 같아요. 용두사미로 끝났으니까. 그쵸. 중간에 작가가 드라마가. 바뀌지 않았어요? 작가들 파업도 하고 이래가지고. 네. 그런 게 네. 약잖아요. 프로듀서도 바뀌고. 드라마 쪽 다 망했었던 시기가 음. 있었죠. 네, 맞아요. 용두사미로 끝났던 시기. 아깝다. 어쨌든 그게 생각났어요. 아무튼 941생은 이 번호가 되게 중요한 의미고 네. 0하고 9 사이의 숫자들 순서로만 딱 이루어져 있는데 단순한데 내용이 복잡하더라고요. 숫자가 10개네요. 네. 그쵸. 네. 0을 포함했다는 게 좀 멋있어요. 0이 10이에요. 아, 그래요? 그쵸. 0이라는 숫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잘 안 할 때가 많잖아요. 그쵸. 근데 그치, 약간 그치. 이 숫자에 대한 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멋있어. 이게 공이 과거로 되돌아가서 네. 이제 미래를 바꾸려고 계속 시도를 하는 부분이 계속 나와요. 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좀 나비효과 그 영화가 생각나기도 했었어요. 그렇구나. 진짜 어떤 내용인지 너무 궁금해요. 말하다가 듣기만 해서는 또 그래서 무슨 얘기야 할 수도 없잖아. 내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나중에 한번 계속 읽어보시죠. 그렇게 겁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셔도 지지 않는. 괜찮아요. 생각보다 별 내용 이게 아닌데 이러는 거 아니에요? 물란하다고 물란수라서 샀다고는 하는데 네. 이게 딱히
보다 보면 그 부분은 거의 신경이 안 쓰이는 것 같아요. 그거는 별로 중요한 키워드가 아니야. 키워드가 아니라서 그 서정만 낚인 거였어. 그냥 그 키워드는 마지막에 딱 끝나고 해피엔딩일 때 얘네가 어떻게 사는지 그 부분에서 중요한 거지. 아니, 근데 여기서 물란수는 중요하지 그거잖아요. 수가 초반에는 섹스 중독이었잖아요. 약간 그걸 안 하면 잠을 못 자는 애로 나와요. 그냥 그런 설정인 것만으로 그래서 물란수고 네. 사실 그냥 C는 물론 야하긴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그렇게 근데 물란수라고 하긴 생각보다 많이 그렇게 한다고 잘 네. 이게 자연스러운. 보이진 이렇게 기억나진 않는데. 이게 그러니까 감정적인 게 더 크고 사건이랑 그래서 뭔가 걔네가 그런 걸 해도 이게 되게 그래, 감정적인 그 둘의 그 육체 사이의 감정적인 교류가 막 더 크게 느껴지지. 뭐 이게 이게 너무 야해. 여기 부분이 되게 꼴릿해. 막 이런 느낌은 별로 안. 네. 아무튼 수 이름이 소부용인데 한국 아니에요? 한국입니다. 이름이 부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소씨? 네, 소시래요. 네. 그리고 외모가 이제 눈꼬리가 올라간 외꺼풀에 네. 코볼이 좁고 오똑하며 윗입술이 얇고 아랫입술은 도톰해 기생오라비 같이 생겼다고 잉호부가 얘기를 해요. 네. 미인수죠. 반응이. 가늘게 생긴 제 취향 아니에요. 고양이상이. 약간 고양이 네. 그런 느낌이야. 네. 얌전하게는 안 생겼다 이거죠. 약간 물란하게 생긴 거. 잘 모르겠다. 고양이 상에서 왔어. 그건 잘 모르겠다. 네. 아무튼 좀 예쁜? 키는 보통이고 그렇다는 거죠. 네네네. 약간 엄청 작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아니, 그래도 좀 호리호리한 편인 것 같아요. 호리호리는 한데 키가 작은 느낌. 평균보다는 큰 느낌이었어요. 중간 한 번 묘사가 그래도 좀 키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네, 약간 이모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웃겨요. 기생오라비. 네. 이게 작가님이 생각하는 외양 이미지가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쓰신 것 같아요. 가끔 보다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이 상상해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묘사 자세히 안 하거든요. 맞아. 그것도 괜찮은 작전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뒤에도 나오는데 고양이과 동물인 카라카를 닮았다고 나옵니다. 어쨌든 고양이상이군요. 네. 그렇죠. 수가 18살에 Y대 건축학과 입학을 해서 천재 건축가라고. 네. 다음에 벨룩스 세계건축 공모전에서 최연소 대상을 수상하기로 했던 이력이 있어요. 와, 진짜 좋겠다. 능력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까지 키워드 능력수 붙어있던 것 중에 얘는 정말 능력수예요. 아, 그래요? 네. 진심 능력이구나. 저번에 그 능력수는 언어 능력밖에 없었어요. 뭔가 다 어벙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도 얘 왜 이러지? 유도를 잘했으나 눈치가 없고 뭔가 좀 그랬는데 얘는 아니에요. 얘는 정말 똑똑해요. 선상미인이네. 근데 운이 없어요. 안타깝다. 운이 진짜 없죠. 예, 그 스탯을 너무 능력에 찍은 것 같아. 그 20살에 이제 설계한 제주 미술학 건물에서 구조체 이상, 시공사의 불력, 건축주의 파산 이 세 가지가 이제 문제가 겹쳐서 네. 책임을 지고 23살에 건축계를 떠나요. 안타깝네요. 예. 그리고 이제 더 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일정한 악몽에 시달리는데 네. 남자한테 강간당하는 꿈을 계속 꿔요. 그런 정신병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구나. 불안장애 및 성중독증 의심 환자로 정신병원에 입원합니다. 아, 맨날 강간을 당하는데 반대급부로 성중독증도 있군요. 이런 게 저런 게 겹쳐가지고 생긴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꿈을 남자랑 하는 거밖에 안 보니까 아, 그건 한 꿈만 계속 꾼 거야? 그걸 초등학교 때부터 꾼 거니까. 네, 계속 그것도 당하는, 강간당하는. 스트레이트인데 본인이 그러니까 그런 게 생기기 전에 초등학교 그러니까 때니까 얘는 모르는 거죠. 어릴 때부터. 언제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얘는 네. 근데 꿈은 꾸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불안장애 때문에 불면증이 있는데 그걸 이제 또 자려면 몸이 좀 피곤하고 해야 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성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막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잘나고. 몸이 힘들려고. 특이하네요. 근데 이런 와중에도 공모전하고 막 18살에 대학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능력수라니까. 네. 대단하다. 천재니까. 천재라고. 대단하네. 아무튼 그런 정신병력으로 네. 1년 정도 병원에 네. 입원했다가 태어나는 날 어떤 부자한테 건축 의뢰를 받게 돼요. 기다렸네. 의뢰를 딱 받으러 가보니까 네. 송여고라고 하는 검은 마스크를 인중이까지 쓴 큰 체격의 건장한 남자가 의뢰를 하는 거죠. 오페라 유령의 그 마스크. 그런 마스크. 네, 저 그거 생각했어요. 근데 검은색. 음. 그리고 툭 붉어져 나온 목젖이랑 목소리, 떡 벌어진 어깨가 위압감을 줄 정도로 이제 좀 건장한 느낌의 사내다웠다고 첫인상을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 공인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잘생겼길. 잘생겼겠지. 어깨가 떡 벌어진 기승이 그- 없으면 이렇게 묘사를 안 해. 그 누가 그랬지? 잘생긴 건 BL에서 잘생기지 못한 거는 BL에서 잘하고. 그래요. 저 맨 처음에 맨 처음 작품 뭐였죠? 천추세인. 네, 천추세인에서도 그 수가 안 예쁘다고 맞아. 서였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처음 드는 거니까 아무리 들어도 괜찮은데 왜 그러나 했더니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이 다 잘생겼어. 맞아. 맞아. 상대적인. 탓하지니까. 그래서 이름이 네. 이제 여고잖아요. 송여고니까 여고잖아요. 아, 이 사람 이름이었나요? 네. 송씨예요. 나는 여자 고등학교 막 이 생각하고 그 생각해서 여고가 그랬는데 그래서 여고의 여고 어쩌고 해서 어느 여고가 있었지? 이게 1권 읽을 때 정말 너무 괴로웠고 네. 이름이 왜 그렇지? 근데 나중에 이제 막 계속 세뇌한 거야. 여고는 사람 여고는 이름이야. 여고는 사람 사람이야. 이름이야. 이런 나중에는 무슨 여고 하면 저거 공 이름인데. 막 이런. 약간 다 뭔가 중국식 이름 같아요. 그죠. 부용 이러고 여고, 보통 많이 안 쓰니. 여포 이런 느낌? 음. 그런 거. 그리고 공은 수보다 6살이 많고요. 조폭공, 가면쓴공, 복흑공입니다. 저 아직 복흑공이 정확히 뭔지 잘 이게 모르겠어요. 배 속에 검은 걸 저번에 들었는데 약간 아직 잘. 뭔가 언뜻 들으면 이렇게 머릿속에 한참 생각해. 아 맞다 그거지? 약간 이런 저도 근데 계속 그랬었어요. 어려운 그 심지어 복흑공을 북콕 북극 같아요. 막 해서 그렇게 생각했어. 북극공 그 느낌이에요. 이게 뭔지 모를 때는 곰처럼 생긴 공인가? 어쨌든 계속 이러고. 무서운 사람. 아무튼 약간 뭔가 음모가 있고. 뒤로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정말 그런 무서운 느낌. 사람. 그래서 이제 건물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최소 아틀리에 소장급이 지은 듯한 연륜이 묻어나는 주택을 그냥 허물고 다시 짓겠다고 이제 진짜요? 그러면서 10억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설계비만. 근데 대신 위약금은 2배래요. 20억. 근데 이제 좀 그게 너무 제한이 말이 안 되잖아요. 얘가 그쵸. 뭐 또 이력이 있던 것도 아니고. 너무 무서운데 위험해. 네, 그래서 그게 위험하니까 네.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한데 계속 이러니까 이제 공이 그때 이제 갑자기 메이즈를 언급을 해요. 아 수가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데 네, 약간 머뭇머뭇 액수가 너무 하니까. 큰데 저 이쪽 시장을 잘 몰라서 그런데 설계비 10억이면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럴 것 같은데 왜냐면 그냥 저도 이쪽 시장을 모르지만. 그렇죠. 엄청난 돈을 제한 받은 것 같아요. 설계비를 10억 주고 맡길 거면 그냥 10억으로 건물을 세우는 게 낫지 않나? 짓겠다고 생각하지만 여기가 몇백 평일 수 있잖아요. 아틀리에잖아요. 근데 보통 좀 크긴 단독주택이 큰것 같아. 땅값 포함해서도 10억이 잘 안 되니까. 아 이건 주택이구나. 주택. 네. 건물 묘사하는데 되게 예쁜 건물일 것 같더라고요. 보는데. 그렇구나. 뭐 무슨 풍 막 이렇게 얘기하고. 어쨌든 거액을 제안을 했죠. 네. 아까 말한 리로. 거죠? 메이즈라는 그 건물이 수가 네. 2번째로 설계를 한 건물이에요. 근데 이제 수가 당시에 그 조교랑
네. 색파 같은 관계였는데. 아, 그냥 파트너라고 해도 됐는데 제가 그렇게 썼어요. 괜찮아. 아무튼, 그 잠자리 조교가, 이 조교는 여자인가요? 남자예요. 남자죠. 아, 그 조교가 교수한테 그걸 네. 설계도 같은 걸 보여준 거예요. 설계도라고 해야 되나? 아, 뭐 조감도 같은 거? 설계도인 것 같은데. 아무튼. 청사진이라고 하죠. 그런 아닌가? 거. 설계도는 좀 더 자세한데. 청사진 맞을 것 같아. 그런 거. 청사진은 그냥 CG 처리한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런 설계는 아무튼, 완전 더 설계도는 아닌 것 같아. 아. 그거는 나중에 맡겼다 그랬으니까. 그랬나? 응. 어쨌든. 그래가지고, 교수랑 제자 관계, 갑과 을인데, 네. 이거를 그 교수가 네. 자기가 맡고 있는 건축, 아뜰리에? 그런 네. 거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그런 걸로 해가지고, 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설계도를 먼저 뺏기고, 그 아, 다음에, 빼앗겨요? 네, 이 뺏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대신에 내가 설계한 제주도는 네 이름으로 한 걸로 하고, 그러고 아틀리에에 사원 자리를 헷갈려.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맞아. 그랬는데, 그래서 이 아무튼. 교수는 그 설계도로, 상 받고. 네, 시카고 아테나움 건축상을 받았다고 해요. 그 이제 되게 유명해졌어요. 아. 이게 그 설계도로 그래서 강남에 건물이 지어지거든요. 약간 강남에서 제일 유명한 건물이 되죠. 우와, 너무했다. 이거. 근데 대학원생도 아니고 근데 진짜 그 너무한다. 논문 뺏어가는 교수. 맞죠? 그런 거죠. 느낌이죠. 네, 그냥 흔한 일. 그렇죠. 근데 그 교수가 설계해서 넘긴 제주도 미술관은 네. 이게 설계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 부서체 결함이. 이상이. 그 다음이었구나. 네, 그래서 이게 1년을 못 버티고 무너진 거죠. 이게. 음.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걸 수가 설계한 걸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는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헷갈려, 이게. 그러니까 그게 수가 앞쪽- 그러면 위약금이나 이런 게 많이 자기가 이제 그 피해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교수가 뭐라 하냐면 너가 나한테 설계도 넘긴 거를 그러니까 이게 바꿔치기 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거를 대신 모든 걸 비밀로 묻는 대신에 자기가 피해금을 감면을 해줄게라고 한 거예요. 감면? 지가 내야지 무슨 감면이야. 근데 그게 어떻게 뭐 증거를 뭐 해놓은 게 소송을 아니니까. 하거나 하기가 솔직히 너무 힘드니까 속상하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이제 그 건축가의 길을 다 포기하고 23살에. 23살에. 네. 아, 몰입했는데 너무 짜증난다. 개짜증. 운이 없어요. 정말 운이 없다는 게 능력에만 있는 너무 거구나. 스테지였어. 근데 이 사실을 교수랑 조교랑 수만 알고 있었거든요. 아, 조교님, 제발. 조교는 중간에 껴서 진짜 눈치 근데 없어. 조교님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니 근데 조교가 그 설계대 얘기를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쵸. 근데 네. 이거를 잘못했네. 공이 다 알고 있어요. 이랬다는 거를. 공은 어떻게 알고 있지? 이때까지의 모든 나중에 자기가 밝혀지겠죠. 살아온 삶에서. 그래서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니까 수가 이제 그 의뢰를 거절을 하고 되돌아 나오려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 네. 갑자기 그때 이제 그 환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에 있던 환영이랑 갑자기 이제 그 현실이랑 겹쳐지는데 네. 이제 그 환영이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랑 얘기하고 있는 저 송여고의 목소리가 딱 겹쳐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그 괴롭히던 그 사람이구나를 알게 돼요. 꿈속의 사람이 네. 약간 환각도 있고 환청도 있고 꿈도 꾸고 그랬던 건가 봐요. 네네. 네. 근데 발견했어. 그쵸. 환각의 실체를 이게 발견했어. 환각인 줄만 알았는데 실제 아니었다. 있었던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공이 주택 설계도랑 메이지의 설계도를 이제 같이 원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수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악몽에 시달렸다고 했잖아요. 네. 수가 12살 때 이모네 집으로 가게 되는데 엄마가 돌아가셔가지고 불행한 계속 불행해요. 그래서 잘못 찍었어. 왜 우리 수들은 다 이럴까? 럭에 안 찍은 거지. 럭에 안 찍고 메모에 인트에만 찍었어. 인트랑 얼굴에만 찍었어. 사람은 참 운이 중요하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꿈을 꾸는데 장신의 약간 준수한 얼굴이지만 네. 오른쪽에 얼굴 오른쪽에 작은 흉터가 있고
그 남자한테서 강간당하는 꿈을 많이 꾸는데 네. 수는 이제 몸에 당한 흔적도 없고 너무 어린 나이인데 네. 이제 그 남성에 대해서 너무 상세히 알고 있고 아, 이 꿈이 되게 리얼하게 현실감이 약간 현실감 넘치나 가득하게 꾼 그렇구나. 거죠. 그래서 이게 그것들 잠꼬대를. 그리고 이제 매번 꿈을 꾸고 비명을 지르니까 이모 집에서 수를 좀 싫어하게 되죠. 이모부, 이모 다 좀 약간 꺼려하는 그런. 아, 불쌍하다. 근데 어머니만 돌아가셨다고 하셨는데 왜 이모 집에 얹혀 살게 됐어요? 엄마랑 아빠랑 이혼. 아, 네, 이혼도 하시고. 네, 그게 그러니까 수 아빠가 네. 내연녀랑 살 돈을 마련하려고 자가용 브레이크를 망가뜨려가지고 이제 수랑 수 엄마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빠가 근데- 쓰레기네. 근데 그래가지고 수 아빠가 감옥에 가고 죽진 않았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엄마가 알코올 중독으로 지내다가 정신을 놓으셨군요. 안타깝다. 그러다가 돌아가셔요. 그렇구나. 감옥에 갇혔으면 이제 싹 털고 자기 인생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 이후로 이모네 집에 맡겨지게 된 거죠. 진짜 우리 수들은 다 불쌍한 것 같아요. 그쵸. 예. 사람들이 굴림수를 좋아해서 그래요. 나도 물론 좋아하지만. 저도 이제 맥락을 알겠어요. 이게 정립이 된다는 건 알겠어요. 그래도 참 불쌍하네요, 이번에도. 그래서 몰입해 막. 어쨌든 그 집에 이제 사촌 동생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 집에. 이모의 자식이죠. 네, 그 사촌 남동생이 있었는데 네. 이제 얘가 이제 수가 자꾸 그런 꿈을 꾸고 하니까 옆에서 영향을 받아서 헐. 이게 약간 그 무슨 영향? 성적인 그 욕망이라 해야 되나? 좀 그런 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연민인지 자기가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그 사촌 동생이.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모 집에서 네. 얘를 더 싫어해요, 수를. 아, 자기 아이를 망치는 네, 영향을 자꾸 끼치니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구나. 그래서 결국에 그 사촌이 술을 한번 덮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거시기가 작동을 안 해가지고. 아, 예. 얘는 스트레이트예요, 그러니까. 그 안 되는 거죠. 그냥 엄청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잠꼬대를 많이 했나 보네요. 그랬다고밖에.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수가 이제 악몽으로 불면에 시달리니까 낯선 남자랑 원나잇을 해서 골아떨어져서 자는 패턴이 아니면 약간 달리는 차, 아. 주로 버스에 앉아가지고 네. 자는 게 습관인 그런 캐릭터예요.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잠깐 자는 잠을 많이 잔다 그러더라고요. 약간 수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잖아. 그래가지고 안 돼! 불면증? 키워드가 물랑수였죠. 그렇죠. 그렇죠. 원나잇을 하는 이것 거죠. 때문에 문나는 수. 일단 게이네요. 약간 근데 보통 수는 거의 다 게이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아니요, 약간 모르는 얘는 애들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얘는 게이였을 것 같긴 한데 만약 게이가 아니었더라도 해도 계속 그렇게 그런 꿨는데. 꿈만 꾸니까 그런 쪽으로 자연스럽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같기도 그냥 하고. 일반적으로 자기가 양성인지 뭐 동성인지 모르는 상태로 양성일 남녀의 그것만 계속 학습이 되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그쵸. 내가 여자한테 관심이 안 생기는 게 이게 무성욕자인지 아니면 게이라서 그런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무튼 원나잇을 즐기는 네. 수였군요. 원나잇을 즐기는 그래서 물란수라는 건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인기 물란수도 많아요. 좋죠. 아, 좋아요? 인기 물론이죠. 많아요. 물란한 공도 저는 있어요? 싫어한 물란한 공이 있긴 있는데 네. 나중에는 다 이제 하나로 좁혀지는 저 하나로 좁혀지죠. 한 명으로 공은 조심해야 돼요. 공은, 아, 조심해야 되는구나. 공은 절대로 조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 불방망이를 휘둘러도 수한테만 휘둘러야 돼. 아, 그런 거구나. 수 악몽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수가 설계한 건물인 네. 메이즈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오, 기대돼요. 수가 제작한 메이즈라는 건물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오는데 지상 3층, 지하 1층,
네. 해서 구성된 총 4층짜리, 네. 4층짜리 건물로 처음에는 매장들이 입점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 소설 속에 나오는 회사인 RS그룹에서 인수를 해서 공예 회사인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인수를 해서 매장이 4개만 입점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 이름이 메이즈인 이유는 건물 전체가 무빙월로 뭐지? 이동이 가능한 벽 있잖아요. 아, 이렇게 밀 수 있는 벽? 아. 구조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고 해요. 신기하다. 외부는 그냥 그대로인데 외부, 내부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네 벽만 구조인 거죠. 밀 수 있는 거. 네네네. 그리고 작가님이 메이즈 내부는 머그 학당이라는 건축물 시안에서 따왔다는데 네. 실제 건축되진 않았대요. 뭘까요? 그냥 시안에, 그 건축 시안에서 그냥 참고해서 이거를 상상해서 쓰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네, 책에 후기에 써 있었어요. 그 저는 이제 무빙월이 처음에 이제 이게 좀 개념이 안 잡혀서 검색을 했는데 네. 국내에서 그냥 한글로 무빙월 이렇게 검색하면 그 결혼식장이나 이런데 그 칸막이로 쓰는 거 있잖아요. 네, 굉장히 네. 얇은 거. 네네. 합판으로 된 그런 간이벽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 사이트로 검색을 했는데 이게 좀 두꺼운 진짜 이제 벽다운 게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좀 예, 그 뭐 아파트에도 설계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구나. 예, 근데 그 완전 자유자재는 아니고 그 롤러인가? 그게 네. 위아래로 붙어 있어야 레일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네네네네네. 예전에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갤러리 약간 그냥 외국에 그림 전시하는 거 너무 큰 작품이 들어가거나 그럴 때는 이렇게 레일로 밀면서 이렇게 공간, 어차피 갤러리는 공간도 만드는 경우도 또 있으니까. 네. 전시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큐레이터들은. 음.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걸 본 적 있어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천재 건축가라고 한 것 같고. 네. 작가님이 건축적인 자료를 정말 많이 조사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관련자일까요? 중간에 아니요. 중간에 그래가지고 읽는데 네. 또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응. 교도소 설명을 해놨는데 네네네네. 이게 무슨 파노티콘인가 하는 아, 있어요. 교도소를 저 밑에 설명 써놨어. 써놔가지고 뭐지 하면서 저 이렇게 검색했잖아요. 보다 파노티콘 또 뭐야 이러면서 검색해가지고 그것도 되게 신기하다. 심오한 이론이던데. 참 공부를 많이 하셨어. 열심히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역시 재밌어요. 전 건축 쪽 재밌어 하기 때문에. 안 재밌어 하는 게 없지. 다 재밌지. 회사 이거 다 빼고 다 재밌지. 재밌어. 회사 빼고 다 재밌죠. 아니요, 회사 재밌어요. 거짓말하지 마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돈 받을 때마다 즐거워. 그치. 25일만 즐겁지. 어쨌든. 수가 교수나 조교한테 알아보는 게 좋지 않냐고. 자기 파트너였던 사람하고 자기 교수였던 사람 있잖아요. 그 메이즈 건축. 건축을 이제 물어보는 거. 했다는 사람한테 알아보는 게 좋지 않냐고. 메이즈 설계도를 만들려면. 수가 그게- 공한테 공이 설계도 내놔 했더니 그게 밀었군요. 좋지 않냐고 하는데 토스. 교수는 수가 정신병원에 간 사이에 죽었고. 일찍 죽었네. 그리고 조교는 수랑 공이 만나고 있을 때 죽었다면서 연락이 와요. 상가 이렇게 어느 병원 무슨 실 이러면서 그때 딱 너무 문자가 귀여워. 와요. 왜? 공이 죽였어요? 왜 이렇게? 공이 죽인 건 아니에요. 예. 공이 죽을 걸 알고는 있었지만 죽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공이 수한테 오해하지 말라고. 죽는 걸 알고 있을 뿐이라고 하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제 교수가 가졌던 설계도는 교수가 죽을 때 불타 없어지고, 메이즈에 대해서 아는 유일한 사람이 이제 너뿐이라고. 하면서? 진짜 알고 온 것 같은데. 그 3명밖에 모르고 있었는데. 그쵸. 수 입장에선 너무 무서웠겠다. 이 사람 뭐지? 이 녀석이 꿈에 나타나는 것 말고도 너무 많은 게 맞아. 많잖아. 이런 너무 느낌이고. 무섭겠다. 진짜 공이 죽인 건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 다른 사람이고. 누가 죽인 거예요? 그런 살인이었어? 나 그냥 자연사라고 생각하고 있어. 자연사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구나. 뭐가 있구나. 나중에 나와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제안을 듣고 네. 선택 여지가 없잖아요. 자기는 정신병력도 있고 이제 뭐 일할 수도 있는 게 삶이 없으니까. 녹록치가 않죠. 네, 거기다 그렇죠. 심지어 10억을 준다니까. 그래서 위험해. 돈이 너무 커. 그래서 공을 다시 만나서 계약서를 이제 작성을 하자고 하는데 공이 네. 계약서를 이제 줘요. 네. 계약서를 쭉 읽어볼 거 아니에요. 그때 숙식 제공, 건축 대금 무한 제공, 메이즈 권리 반환에 이제 추가로 뭐 붙어 있냐면 타인과 잠자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뭐지? 갑자기? 그래서 막 야 이거 뭐야 사생활 침해야 때려쳐 이러면서 다시 이거 없애고 가져오라고. 왜냐면 이거 없으면 잠을 못 자니까. 이제 그 이렇게 쭉 줄 맞다. 쫙쫙쫙 긋고 얘는 중요하지, 물러남이. 다시 가져오라고 하는데 수면과 그대로. 직결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하지만 공이 서류를 그대로 다시 가져오죠. 이거 있어야 된다고. 이거 집착인 건가요? 이게 이유가 있는데 집착, 아직. 지금은 안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는 집착공이 맞긴 해요. 정말 집착공이. 이거는 근데 다른 이유가 있나 보군요. 네. 궁금하네요. 어쨌든 수가 사생활 간섭을 한다면서 계약서를 다시 써라고 합니다만 그럼 수한테 아무튼. 자지 말라고 한 거랑 똑같잖아요. 넌 딴 놈이랑만 자지 말라고. 그거죠 사실은. 아무튼 나랑 공한테 상관이 이기지 없잖아. 못하고 서명을 합니다. 잠을 포기했어. 빠져나갈 구석이 없으니까 맞아.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서명을 하고 나서 공이 메이즈에는 일정한 위치로 벽을 옮기면 지하에 숨겨진 방으로 가는 통로가 나온다고 하는데 네. 그 방을 여는 방법에 대해서 수한테 물어봐요. 근데 이게 수가 설계를 했지만 기억을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설계도면하고는 별개의 규칙이라서 수가 직접 가가지고 그쵸. 확인을 한번 해서? 그리면 까먹죠. 이게 1층짜리 건물도 그쵸, 아닌데. 기억을 더듬어서 찾아야 된다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비밀방에 뭐가 있냐고 하니까 공이 기밀이라고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줌. 왠지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이 그 얘기를 하면서 네. 손에 주사위를 들고 있는데 네. 이게 신면체 주사위거든요. 육면체가 아니군요. 네, 신면체입니다. 신면체예요. 신면체 예쁘죠. 근데 각형으로. 그거를 계속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 주사위가 좀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신면체라고 하면 저는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그 신면체. 그러니까 이게 오각형의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위아래로 맞붙여서 된 그런 형태였어요. 네. 그렇게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신면체는 만들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긴 하죠. 근데 여기서는 오각형의 다이아몬드를. 그 모양이 나중에 되게 중요해요. 뭐지 불안해. 무언가 항상 그래서 불안한. 제가 안 쓸 수가 없었어. 중요하다고 하면 오각형 다이아몬드를 맞붙인 형태라서 그래 왜 맞붙어 있을까? 막 중요하다고 이게 하네요. 아니면 저는 안 썼다고. 알았어요. 이게 하나하나 다 중요한 거라고. 그리고 이제 공이 수한테 새로 네. 짓기로 한 주택의 주인을 만나기로 하고 미리 사진을 딱 보여주는데 주인이 따로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내는 건가? 네, 이 공집 아니에요. 사진이 그 RS 기업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네네네. 그 지금 RS 그룹의 주주 중에 한 명이고 네. ENM 모르는 회사네요.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저도 모르는 회사입니다. 매니지먼트. 네. 아무튼 거기에 대표이사로 있는 여잔데 네. 이름이 한성원이고 그리고 그 옆에는 수의 이름하고 프로필을 가진 가짜 가짜 수가 붙어 있어요. 가짜 수. 그래요? 약간 이렇게 얼핏 보면 수라고 착각할 만한 그런 네, 가짜 인상이라고. 남자를 네. 닮은 남자를? 그 이게 무슨 공이 일이야? 몇 년에 걸쳐서 미리 판을 짜는 거예요. 뭐지?
수가 정신병원에 가 있고 막 이런 음. 사이에 아, 그런 걸 다 짜놔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는데, 네. 그러니까 실제 이 집주인은 이제 RS에 있는 그 산하기업 중에 RS 통원이라고 거기 있는 이제 기획실장인 박리압인데, 네. 이게 그 한성원의 조카죠. 그래서 큰어머니를 이모라고 부르는 사람. 큰어머니였다. 큰어머니? 그래서 이제 공예 사업 파트너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수랑은 어릴 때 접점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친구였고, 그 수가 첫 상대예요. 몸을 처음 잡게 된 상대예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공이 이제 수가 박리압이랑, 이렇게 박리압이 여기 나오니까 얘랑 몸을 섞어서 일을 그르칠까봐 계약서에 잠자리에 대한 조항을 넣었구나라고, 과거의 남자다. 이제 그때 이제 수가 생각해요. 생각해요. 수가 수의 느낌. 이놈이 이래서 써놨구나. 아, 네. 뒷조사를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했지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네, 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새로 짓는 집은 박리암 집이고 네. 수가 친구 그 집을 설계를 다시 할 건데 네. 수한테 설계를 맡기는데 수가 아무 커리어가 없는 사람이니까 갑자기 맡기면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랑 그 한성원이랑 둘이 내연 관계라서 한성원이 이 건축업자를 소개시켜 준 걸로 그렇게 이제 미리 판을 짜놓은 거예요. 아. 박리압을 속여서. 음. 그 한성원은 잘 몰라도 되는데 박리압은 끝까지 네. 나와요. 그러니까 아, 이름은 외워두셔야 돼요. 전 남자친구. 첫 경험의 남자. 전 남친은 아니니까. 남친은 아니고 그냥. 첫 남자? 첫 전 남자라고 남자. 하기는 기분이 나빠. 왜지? 기분 나쁘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메이즈 건물을 확인하러 가는데 네. 수한테 환청이 들리고 네. 꿈에서 본 적 없는 기억이 떠올라요. 아, 새로, 기억이요? 왜 원래 기억이라고 꾸던 생각하지? 꿈이랑 느낌이 달라. 아. 맨날 이렇게 강간당하는 꿈을 꾸잖아요. 음. 근데 이제 폭력적인 이번에는 꿈. 그런 꿈이 아닌 거예요. 근데 꿈? 환각? 한국 그냥 깨어있을 때. 아무튼 보는. 그런 거에서 공이 왜 메이즈를 설계했냐고 물으니까 외부는 그대로지만 내부는 새로 구성할 수 있는 게 다시 사는 삶 같아서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영혼을 표현한 거라고. 오프닝이 생각나네요. 그래서 이제 수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되게 운이 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막 후회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엄마가 이제 결국에 그래서 자살했나? 교통사고? 자살했죠. 응. 아, 사고 아니었어요? 아니, 술 먹고 있다가 자살했어요. 결국. 그러니까 그 남편한테 배신당한 게 너무 커서 저 결국 자살하거든요. 네. 아들 남기고. 그러고는 이제 악몽을 또 꾸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근데 자기가 그래도 이걸 좀 숨겼으면 좀 이모랑 더 잘 지내지 않았을까? 뭐 이런 후에. 그리고 이제 메이즈에 대한 설계도를 뺏기게 되는 그 상황 있잖아요. 조교랑 사귀지 않았으면 안 뺏겼을 텐데. 사귀었었어요? 아, 사귄 거보다 몸을 나누는 관계였죠. 아, 네. 파트너였지. 네. 그러니까 그런 후회 있잖아요. 계속, 여기서 이렇게 안 했으면 안 이랬을 텐데, 막 이런, 그, 후회를 이제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저 후회 많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니까, 공이 메이즈라는 건물 안에 숨겨진 방의 의미를 이제 묻는데, 네. 자기가 이제, 그 12살에 악몽을 처음 겪으면서 얘가 이제 죽고 싶어져요. 자기가. 계속 그런 네, 꿈을 꾸고. 안 그래도 상황도 안 좋은데 그런 꿈도 꾸고 너무 네. 이제 계속 상황이 악화되니까. 근데 이제 그 결심을 해서 이제 자살을 하려는 순간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수의 눈을 가리고 네. 자살을 못하게 막으면서 내가 다 바꿔놓을게 하고 사라져요. 소름. 그래서 그 목소리 하나만 의지해서 자기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자기가 죽는 순간에 살려줬던 그 시간 위에 세워진 자신의 이제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라는 걸 의미한다고 그렇게
마음속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공한테는 안 하려고. 공한테 그 얘기는 안 해. 안 해요? 그냥 그런 건물이었지. 이러면 지나가. 아니,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고 혼자 생각만 한 거예요? 굳이 얘기하진 않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음. 이미 너무 초반에 아, 근데 이것도 야로가 있어요. 한생이라느니 막 이미 너무 많은 우리가 얘기. 모든 걸 얘기하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응. 어차피 어, 키워드 네. 있는 건데. 아무튼 네. 이거는 나중에 네. 또 얘기할 게 있으니까. 네. 재건축을 위해서 이제 공하고 수하고 박리합을 만나러 가요. 근데 네. 만나러 가서 처음 계약을 했던 집으로 가게 되는데 네. 수가 거기 서재에서 네. 지하로부터의 수기라는 책을 네. 발견합니다. 이 책 읽었어요. 재밌나요? 읽었어요? 이거 놀라. 되게 난해해요. 그랬을 것 같아. 혼자서 응. 지하에 들어가서 응. 세상을 배격하면서 괴팍하게 사는 아저씨의 독백이랄까? 제가 읽은 책 제목은 지하 생활자의 수기예요. 아니, 어차피 번역되면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어요. 도스토예프스키니까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되게 읽으면서 고통스러워. 첫 약간- 페이지부터 너무 쓰레기여가지고. 그 책을 발견하는데 또 기억의 환각이 느껴지면서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려고 책을 꺼내 보니까 네. 책 안에 수첩이 들어있었어요. 그 있잖아요. 책 파내놓고 파내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네네네. 총 숨길 때. 그런 느낌. 영화에서 그렇게 하죠. 근데 그 안에 이제 수첩이 있는데 네. 수첩이 안에 있는 메모 이렇게 내용들이 되게 네. 나중에 중요해져요. 어, 그래서 이제 그게 뭔 내용이 있었냐면 숫자가 써 있거든요. 네. 8, 5, 3, 7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리고 염두에 두고 설계할 것. 2의 상태, 6의 상태, 1의 상태. 인식의 영향은 절대적이지 않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암호 같잖아요. 이게 뭔 소리야? 이거부터가 머리가 아파요 이제. 알았지. 인식의 영향은 절대적이지 않지.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이제 그게 어렵네. 어쨌든 뭔 말인지 모르니까 옮겨 적어놔요. 아, 이게 이게 무슨 중요하다는 촉은 왔나 봐요. 옮겨서. 네, 어쨌든 그렇게 숨겨놨으니까 어. 중요한 걸 거 아니에요. 갑자기. 뭐지? 방탈출. 내가 궁금한데 수도 궁금해. 방탈출 시작됐어. 수는 이제 공을 만난 이후부터 꿈이 점점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요? 그전에는 되게 폭력적인 네. 그런 꿈이었는데 네. 맞고 쫓기고 강간당하고 막 이런 꿈이었는데 막- 악몽이네요, 진짜로. 그쵸. 그런데 이제 사랑한다고 하거나 뭐 연인처럼 이제 해피엔딩. 잠자리를 같이 즐겁게 하는 덮밥을 어쨌든 맛있게 자긴 계속 먹는. 자는구나.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환각 같은 환각을 보거나 뭐 꿈을 꾸거나 좋은 그런 꿈이요. 식으로 바뀌고 네. 그럼 잠 잘 오겠다. 근데 잠은 계속 잘 못 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좋은 꿈인데, 왜지? 또 다른 꿈을 꾸고 딱 깼는데 공이 네. 있었는데 수는 공하고 대화하면서 위화감의 정체를 발견을 해요. 뭐죠? 공이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뭐 가리고 있었다고 했죠. 근데 이제 초반에 수가 공이 꿈에 그 사람인 걸 알고 가면을 왜 쓰고 있냐고 아, 했을 때? 보자마자 알아요? 그 목소리로 알았다고 느낌이 했었잖아요. 이렇게 와서 이제 왜 쓰고 있냐고 했을 때 공이 화상 자국이 있어서 가리려고 쓴 거라고 해요. 그래서 네. 이제 그걸 또 가면을 드는 모습도 보여주는데 그 이제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화상 자국 있고 이래서 다시 진짜 화상 자국 있어서 그랬나 보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계속 의심을 하고 있어. 뭔가 이상해. 그랬는데 이게 중간에 그 공이 불을 좀 가까이 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불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걸 봐요. 진짜요? 수가 얼굴에 그 장면을 띄었는데? 보는 거예요. 수가 촉이 있네요. 좀 있어요. 영특하죠. 괜찮죠. 여태까지 수 중에 가장 똘똘해. 인트가 좀 많이 찍혔어. 좋아. 그래서 네가 가면 쓰고 있는 건 내가 네. 네 얼굴을 보면 계약을 안 할 걸 알고 그런 거 아니냐고 막 그러면서 네. 가면을 확 벗겨내요. 네. 그랬더니 이제 흉터가 없고 없어요? 네,
악몽에서 보던 그 사내의 얼굴이 그대로 있었어요. 너무 신기하다. 왠지 있다가 없어진 건지. 그러니까 그 가짜로 분장인 붙여놓은 건지. 거예요. 아, 얘가 분장이었어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걸 들 줄 알고 공이 이제 그렇구나. 해놓은 거예요. 근데 공이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별 얘기 안 하고 그냥 바뀔 걸 알았던 것 바뀔 같이 걸 알았어요. 굴어요. 느낌이 딱 그냥 저항이 처음에 벗길 때도 그걸 아니까 약간 그런 특수분장 같은 걸 해놓고 있었던 거고, 이제 두 번째도 대놓고 뭐 들킨 벗길 건가? 거라는 거를 대충 얘가 감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미 계약을 한 상태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죠. 계약이 제일 중요했던 계약 파기하면 이제 20억 받아야 되니까. 물어내야 돼. 네. 노예 계약 됐어. 그래서 잠자리가 이제 근데 공이 갑자기 네. 마약한 기억이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수한테. 네. 근데 수가 이제 황당한 거예요. 왜 갑자기 이 새끼 이런 거 물어보지? 그러면서 내가 갑자기? 골초긴 했는데 마약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어차피 이제 다 알 텐데 그쵸, 그런 걸 그쵸. 물어보니까 뒷조사 엄청 네. 했으니까. 그래서 막 되게 황당해 하는데 공이 야근하지 말라고 그래서 뭐 머리가 안 돌아가는 너는 쓸모가 없어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러면서 픽 웃으면서 꿈에서 네. 본 적이 없나 보군 이러면서 가요. 소름 돋아, 무서워. 아니 이게 이런 디테일한 거 네. 안 그쵸, 쓰고 그쵸. 싶거든요? 네. 안 쓰면 뒤에 내용을 얘기할 수가 없어. 맞아. 이게 다 필요해. 이게 제가 25페이지가 된 이유가 만포님한테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이런 자잘한 거. 이런 건 내가 왜 써야 되냐고. 설명충 된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막 이렇게 크게 사건을 크게 얘기하고 끝내면 좋은데, 이게 크게 얘기하기에는 이 중간중간에 너무 내용이 많구나. 너무 이렇게 막 부품이 너무 자잘자잘하게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어떻게 크게 얘기를. 이게 진짜 읽으면 진짜 재밌긴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마침 딱 방송에서 신학대 테러 사건 추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갑자기. 그 신학대 테러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네. 자기 꿈에 10주년이라는 방송이 나오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10주년 추모 행사가 몇 달 뒤에요. 뭔가 접신하는 느낌이겠다. 약간 오싹하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 꿈 내용이 네. 지금보다 미래에 있는 내용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무서워. 이 소설에 안 중요한 건 없다.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해주는 거 처음이에요. 이럴 수밖에 없었다. 알았어요. 계다르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알았어요. 책을 읽고 나니까 25페이지가 된 내용을 알겠어. 알겠어요. 그래서 수가 이제 그러니까 공이 수가 낸지 약간 눈치를 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그냥 이제 계속 전에는 얘기를 안 해주다가 네. 그러니까 공이 그 주사위를 계속 굴리는데 네. 4라는 숫자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눈앞에 그냥 막 굴리는데 계속 4가 나와요. 사실 신기하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이렇게 퍼센트가 올라오죠. 몇만 분의 1, 몇만 분의 1 계속 올라가죠. 신기하다. 주사위가 이제 계속 그런 상태인데, 이제 공이 얘기를 하는데 숫자. 자기가 이제 이게 주사위가 숫자가 9였을 때가 있대요. 그때는 자기는 조폭나무랭이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수는 박리압이랑 사귀고 있었는데 네. 박리압이 이제 자기 이제 그 뭐지 정략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아니, 그쵸. 자기가 그때는 이제 재벌이니까. 후계자였거든요. 지금처럼 이제 막 일개 실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약혼을 해야 되는데 그 수가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쵸. 자기 발에 채이는 거야. 그래서 수를 떼어 놓으려고 이제 그 공을 이용을 해서 27살인 수를 강간하게 해요. 근데 이제 수가 그런 공을 찔러 죽여요. 계속 강간을 당하다가. 그게 시작이에요. 이게 그 기억인가? 이게 첫 네. 번째 삶이에요. 공에게. 공과 수에게. 네. 공과 수에게. 네. 그래서 계속 이때의 기억을 계속 꿈으로 꾸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이제 수가 공을 찔러 죽였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공이 눈을 딱
응? 뜨고 수가 보니까? 공을 죽인 거예요? 네, 수가 공을 죽여요. 아, 목에 목을 이렇게 찔러서. 칼, 네. 강간. 칼 맞죠? 칼로 한 거, 칼로 나이프? 목을 찔러서 죽여요. 첫 번째 생이 그렇게 끝났군요. 네. 그리고 이제 죽은 줄 알고 네. 딱 깨보니까 박리합이랑 수랑 이제 덥덥을 하는 중이었고 본인 이제 공은 꿈인가 했는데 이때가 이제 주사위 숫자가 8. 공 나이로는 24살. 다음 생에 24살 때 얘로 돌아온 거예요. 아, 인생이 좀 달라요? 네, 약간 좀 달라요. 약간씩. 아, 다르구나. 그래서 그전엔 조폭남불행이었는데 응. 이번 생은 그 환경도 아, 조금씩 지금 다른 거예요? 네, 그 비슷한데 좀 다른 거 아니에요? 비슷한데 그러니까 그 인지를 언제 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미래가.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그 언제로 회귀를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그때부터 미래를 바꾸니까 그 이후로 돌아가게 되면 자기가 못 바꾸는 거죠. 아, 그러면 그 앞부분은 똑같은 거군요. 그러지 않을까? 그럴 거예요. 잘. 네. 되게 어렵고 신기하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수 나이가 24살일 때 공이 그러면 30살인 거죠. 6살 차이니까. 그게 그때 숫자 8번. 이제 떠서 복수를 하려다가 아, 수를 죽이려고 수한테 죽었습니까? 아니요, 박리합한테 박리합한테. 복수하려다가. 아, 박리합. 그러려다가 맞아 죽어요. 또?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시도를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시도도 못하고 사실 뭔지 잘 모르는 얼떨떨하니까 아, 두 번째 생은 얼떨떨하게 그냥. 얼떨떨하게 그냥 이렇게 하다가 저 새끼 죽여 하다가 죽었다. 아, 허무하게. 맞아 죽었다. 네. 아, 그리고 맞아. 이제 다시 또 눈을 딱 뜨는데 네. 수가 중학생인 때 깨어났다고 해요. 이때가 주사위 숫자가 5. 어려졌어. 응, 숫자가 공 나이- 줄어들고 있어. 수 나이가 15. 공 나이가 21. 이때 눈을 떠요. 아, 이거 그거 같아. 숫자 나열을 써놓고 빈칸을 채우시네요. 그래서 이게 주사위 숫자에 네. 3을 곱해서 진짜였어? 나오는 수가 수의 나이예요. 아, 되돌아가는 수의 나이.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제 공은 그보다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더해서. 수를 중심으로 네, 움직이는 거. 네. 신기하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공은 15살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공은 생을 이제 몇 번 되풀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로또를 미래를 사지. 알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 네. 처음에 이제 조폭나무랭이었지만, 네. 나중에는 이제 그 약간. 형님이 되는 거죠. 그쵸. 모든 걸 예측할 수 있죠. 그냥 형님이 아니야. 뭔가 큰 손. 계속 삶을 되풀이할수록 지혜가 늘어나는군요. 그쵸. 미래를 아니까. 음. 그래서 지금이 10번째예요. 많이 살았네. 네. 근데 공이 10번 죽은 거잖아요. 9번 죽었죠.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죽지 않아도 주사위 굴리면 네. 주사위 굴려서 자고 일어나면. 아, 진짜요? 네. 함부로 던질 수가 없겠는데. 아, 그게 조건이 있어요. 응. 조건 나중에 나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근데 자기가 이제 계속 성공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성공을 방해하는 건물이 메이즈라고 해요. 어렵다. 네. 이것도 수가 중심에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공의 인생 자체가 수를 중심으로 두고 돌아가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원하는 걸 계속 얻지 못하니까 네. 이제 지금 이제 10번째 삶으로 마지막 시도를 하는 중이고. 아, 마지막이에요? 네. 그쵸. 이제 주사위를 더 굴릴 수가 없는 상태. 네. 아, 그래서 숫자가 하나만 있다 응, 그랬구나. 네. 계속 4로만 4만 나오는. 네. 아, 그렇구나. 무서워. 근데 마지막 시도. 로또 번호만 네. 맞추면 되는데. 그러게. 그쵸. 나도 제일 처음에 로또를 생각했어. 주식 로또 이런 거. 로또 매주 몇 번씩이야 이제 적어놓고 외워놓고 맞아. 그걸 돌아가서 그것만 하면 되는데 굴리고. 뭐. 3개만 외워도. 그렇긴 한데 뭐 로또보다 중요한 게 있다니까. 그쵸. 아, 그렇군요. 알았어요. 수가 네. 그래서 이제 공의 얼굴을 보고 공의 정체를 알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거래 없던 일로 하자고 하니까 뭐지? 공이 계약 파기금은 수의 이모 가족들 장기 팔아가지고 너 이게 얼마고 이게 얼마고 이게 얼마고 이게 얼마인데 뭐 너네
이모네 가족들까지 털면 그 돈까지 나오겠지 세울 수 이러면서 없는. 아, 이게 약간 이거 협박합니다. 이거 같아. 그럴 줄 알았지만 넌 빠져나갈 수 없어. 그런 거죠. 그럴 줄 알았다. 약간 이런. 그래서 결국은 그냥 태연하게. 하게 돼요. 아, 네. 어. 그렇죠. 자기 돌봐준 이모 가족들을 건들 순 없으니까. 되게 착하다. 이모가 싫어했는데. 막 엄청 싫어했다고는 안 나왔던 것 같아. 아, 이모, 그냥 이모는 약간- 그냥 이렇게 약간 애증의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가족이긴 한데 음. 미운 손가락. 그렇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메이즈 설계도가 중간에 있고 네. 공이랑 수랑 그러니까 항성원이랑 사람, 박리압, 네. 박리욱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다. 박미호. 한성원의 아들입니다. 네, 한성원 아들이고 아. 박리압의 라이벌 관계예요. 아, 네. 후계 다툼. 네, 원래는 그러니까 박리압이 전에는 이제 그 후계자였고 네. 이번 생에는 박리욱이 후계자거든요. 아, 그래요? 역전됐군요. 그래서 그렇게 다섯이 엮이게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박리압이고 네. 박리욱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네, 나중에 많이 나오긴 하는데 썼다 이름 다 지웠어요. 아, 안 써도 안 써도 돼. 존재감. 그래서 박리압은 메이즈가 있는 그 방이 열리기를 바라진 않는데 네. 나머지 사람들은 열리길 원하고 어, 이제 공은 이제 그 안에 그 미끼라는 걸 찾길 원해요. 메이즈 그 방 안에 이제 미끼가 있대요. 그래서 뭘까요? 네, 되게 그게- 그 방에 그게 되게 중요한 음. 사건의 열쇠입니다. 실마리니까. 네. 그리고 이 모든 건 공이 설계한 거예요. 와, 뭐지? 이제 미래를 다 아니까 어떻게 사건이 진행될지 아니까 그걸 아. 미리 이렇게 판을 짠 거죠. 그렇구나. 그리고 수가 이제 공한테 설계자가 뭐냐고 묻고 누군가를 죽이거나 하고 싶을 때 우연히 사건이 벌어지게끔 음모나 술수를 만들어주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라고 공이 알려주죠. 그게 공 아닌가? 그게 공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거죠. 이제 이번 설계도의 희생자는 박리압이냐고 수가 물었는데 공이 한 명 빼고 모두 조금씩 잃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희생자가 누군지는 말 안 해줘요. 아, 완전히 가시는 분도 있나 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 그냥 조금씩 잃게 된다고 하지만 조금씩 그게 잃고 뭔지. 희생자는 그러니까 뭔가 되게 목적이나 많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줘요. 그리고 역시 무서운 사람. 수가 최근에 이제 보이기 시작한 환각하고 꿈에서 네. 공이 다정해하는 모습이 자꾸 보여가지고 혼란스러워하고 그래서 자꾸 내가 사랑했던 거냐 아니면 너가 사랑했던 거냐고 물어보죠. 왜 물어보지? 그러니까 되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자기 강간만한 나쁜 새끼인 줄 알았는데 그 환각에서는 막 되게 애틋한 장면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공이 그 와중에 그 얘기 듣자마자 야 우리 재민하고는 깔끔한 관계를 가지자고 아. 그러면서 이제 선을 계속 그어요. 마음 아파. 그리고 이제 과거에 다른 생에서 수가 이제 공을 기억한 적이 있냐고 물으니까 몇 번 있다고 그 얘기도 하고 공이 왜 이러는 걸까요? 일부러 이러는 건가? 이유가 아니면 진짜 수가 아직 사랑하지 않는 건가? 이게 이유가 있어요. 다 지금 말할 수 없어. 알았어요. 하편에 근데 다 계속되는- 말할 수 있을까 이게 근데? 하편에 얘기할 수 있어. 하편에서 우리 스스로 하편에서 나온답니다. 모든 얘기를 할 수 있어. 하편으로 미루고요. 그러다가 이제 사건이 터지는데 네. 그 박리압이 그 네. 수가 막 잠을 못 자가지고 네.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수 있는 집에 박리압이 나타나요. 네. 그래서는 그 강제로 수한테 약을 마시게 한 후에 네. 이렇게 수가 약을 마시니까 이제 심신미약의 상태가 되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단. 순간 놀랬네. 심신미약을 당한 수를 네. 성희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공이 그때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근데 자기 한건 수가 아니니까. 한 건 아니고 수가 아. 당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약을 마셔서 얘가 그냥 힘없어서 이렇게 해롱해롱. 충 틀어져 있는데 박리압이 이제 그 위에서 막 문대면서 막 그 얘기랑 옷을 뺏기고 있었거든요. 기랑. 그러니까 이제 공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박리압한테 설계대로 안 하면 죽어 이러면서 불을 떼어놔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설계의 설계인 걸 아는 건가? 네. 네 알아요. 아.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수가 약에 취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환영을 봐요. 환영을 보는데 수 환영에서 이제 공의 목에 흉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찔러서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흉터가 있다는 건 안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게. 네,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걸 느껴요. 와, 무섭다. 응. 환각, 어느 시기에 환각인지도 확실하지도 않고. 그쵸. 너무 무섭네요. 그럼 그때 죽은 게 아닐 수도 있는 건가? 이것도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약기운 빠지고 나서 깨어난 수가 미스테리 스릴러 난리 났어.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그 똑똑한 수첩이랑 수. 이런 거에서 본 숫자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알고 있는 주사위는 9, 8, 5, 3, 7 하고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4 네. 이렇게고 2의 상태, 6의 상태, 1의 상태, 인식의 영역은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딱 쓴 걸로 봤을 때는 2, 6, 1은 이미 과거로 보이고 수가 이제 12살 때부터 꿈을 꿨으니까 지금은 4의 상태이며 주사위에 4를 제외하고 검게 칠해진 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추론을 해요. 그리고 이제 숫자 중에 10이 빠져 있고 10에 해당하는 사람도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아, 그러네. 10이 없네요. 아까 초반에는 0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0이 10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어쨌든 그런 박리합한테 몹쓸 짓을 수가 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당할 뻔한 건지 이미 그것도 더러운 짓이지만 그래서 공이 그 자기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이한범이라는 기자의 집에 얘를 데리고 가요. 그러고는 이제 그 앞으로는 그냥 동창이라고 할게요. 공의 동창. 공동창. 나는 중요 인물인데 아, 근데 네. 이한범이라고 계속 할 수가 없어. 이름 너무 많긴 하죠. 그럼. 네. 그리고 이제 그 공의 동창이 수를 보고 이제 여기서 칼라칼이 생각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칼라칼제 검색해서 가져왔죠. 네, 칼라칼 귀엽네요. 귀여워요. 네. 귀엽네요. 커다란 고양이. 그쵸. 그쵸. 커다란 고양이 귀엽지. 키우고 싶다. 크고 귀여워. 아니에요. 자연에 살게 냅둬요. 키울 것 같아요. 안 돼. 집이 넓어야 돼. 아니면 마당이 있거나. 외국에서 태어나자. 맞아. 한국 마당 안 돼. 맞아. 외국 마당이면. 외국도 부자여야 마당 있는 집. 따뜻한 곳에서. 그러니까 부자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가차를 잘못 돌렸어. 망했다. 리세마라. 리세마라 한다고 좋은 게 나올 거란 부자도 없어. 자살. 계속 하는 거죠, 뭐. 어쨌든 수는 그래서 그 동창집에 이제 계속 머물면서 네. 이제 혼자 있을 때 그 네. 환영이랑 꿈이랑 그 적어놓은 수첩 내용을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네. 막 정리를 해요. 똑똑한 우리 수. 네. 그쵸. 그래서 우쭈쭈. 인트 찍은 수. 그래서 그렇지. 지난 이제 그러니까 꿈을 봤을 때 네. 이번 생을 빼고 9생이 있잖아요. 네. 근데 분명히 한 번은 마약을 자기가 한 거 같고, 그렇겠죠? 그리고 공의 목에 흉터가 남은 거는 이게 죽지 않은 거잖아요. 처음 생에선 죽었으니까. 네. 그래서 안 죽은 거니까 이게 11대인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요. 네. 그럼 아직 없는 것, 공의 시점에서는 아직 없는 인생인 건가? 아니요, 그러니까 공이 찔렀지만 죽지 않고 살아난 시점에서 이제, 네,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그럼 공이 필기를 안 해놓은 거군요. 아니요, 그거는 필기를, 일부러, 예. 첫 번째 삶을 말하는 거구나. 첫 번째 삶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그땐 죽었어요, 진짜. 그땐 죽었고 그게 첫 번째 맞아요? 네, 그땐 죽었는데 그 삶에서는 안 죽은 거죠.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게, 그니까, 그 전으로 회귀된 게 아니고 그 이후로 회귀가 된 거니까 똑같이 목에 또 구멍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구나. 그 이후여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든 살아난 상태인 대로 공이 이제 회귀가 된 거죠. 무조건 과거로만 가는 게 아니군요. 예. 그래서 9보다 높은 숫자 10인 예. 거구나. 어려워. 그리고 공이 수의 약물 중독을 치료하려 했고, 네. 박리합은 계속 중독으로 있게 하려고 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 추론해내고요. 예. 대단하구만. 그게 꿈에서 그런 관련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기는 공을 한 번 죽였고, 네. 다른 어느 생인지 모르지만, 공이 복수를 하다가, 두 번째라 그랬지. 공이 복수를 하다가, 공이 죽임을 당하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공은 두 번 맞아 죽잖아요. 죽고. 네. 살해를 2번 그쵸. 당한 거죠. 그렇구나. 그러고 이제 막, 머리가 복잡해 있어. 막, 어떻게 정리하지? 막,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동창이 오더니, 야, 어차피 계속 같이 있을 건데, 통성명 좀 하자. 막 이러면서. 형이라고 불러. 공이 이제 지금 삶을 살면서 밑밥을 많이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동창을 기자가 될 거라고 그러면서 많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아, 공 옆에 오래 있을 거냐고 이제 수한테 동창이 물었는데 어차피 계약서에 따르면 일이 끝난 후 작업 기간 중 알게 된 그 누구와도 연락하지 말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수는 아니라고 대답을 하고 동창은 이제 불똥이 튀니까 공한테서 멀리 떨어지라고 조언을 합니다. 뭐지? 동창이 기자가 되게 공이 딱 도와준 이유가 있는데 네. 동창 형이 신학대 테러 사건 때 희생자였어요. 아까 말했던 신학대. 네. 네. 신부님이었죠. 네. 그래서 공이 미리 알고 있었고 동창은 이제 공 도움으로 테러 사건 이후에 기자가 딱 되고 테러 사건 후원자가 박리압이라는 인터뷰 영상을 가지고 있고 수한테 테러 보여줘요. 사건의 후원자가 뭐예요? 그 테러 사건을 뒤에서 그러니까 일으킨 사람. 이렇게 조작한 그러니까 테러 단체한테 후원을 한 거죠. 아, 그래요? 네. 테러 사건 원한 관계네요. 그럼 유가족과. 그렇습니다. 그쵸.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근데 민간에는 안 알려진 내용이고 이제 자기랑 공만. 공하고 테러 사건 후원자가 박리압이라는 배후라고 합시다. 배우 응. 배우가 박리압이라는 인터뷰 영상을 보게 되죠. 수가 같이. 아무튼 그런 이유 때문에 동창이 박리압한테 네.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어요. 왜냐면 형한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별로 이렇게 행복한 말은 아니었어. 원한 그래가지고. 관계였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공이 되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원한 관계랑 뭐랑 이렇게 다 얽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렇죠. 이 사람들은 또 테러 사건 중심으로 또 다른 연결도 막 있는 거예요? 이 인물들과? 이름 나온 캐릭터들은 다 이렇게 조금씩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네네네. 네, 다 관계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다 공이 짜놓은 그 말인 거죠. 10번 살고 나서 엄청나게 현명해졌구나. 2번 다시 같은 삶을 안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공이. 대단하다. 수가 그래서 이제 꿈을 또 꿔요, 거기서. 근데 이제 이게 몇 번째인지는 이제 모르는 막 상황인데. 섞여서 네, 나오니까. 랜덤이니까. 근데 이제 박리압이 테러를 청부했던 그 음성칩이랑 네. 테러로 몰락한 K사를 인수하면서 한 이야기에 대한 꿈을 꿔요. 그래서 그 K사는 테러범 무기에서 K사 마크가 발견돼서 K마크요? K마크일 수도 있죠. 기아? 막 이러고. 그래서 원래는 RS 그룹이랑 K사랑 둘이 네. 이제 되게 비등비등했단 말이에요. 용호상방. 근데 이게 테러범 무기에서 K사 그게 나오니까 K사가 이제 막 욕을 먹으면서 완전 몰락을 해요. 그래서 RS 그룹이 K사를 인수래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독고다이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RS 그룹이 자기가 이제 도의적 책임을 운운하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막 하면서 추모 행사랑 유가족을 막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봤자 자기를 돈 의하면 코딱지겠지. 근데 이제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하니까 지금 그 당시로는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네, 굉장히 이제 그림 같은 대기업인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무섭다. 재단 만들고 막 했겠지, 뭐. 그런 식으로. 네. 수가 그리고 이제 꿈을 토대로 2가지 정보를 정리를 해요. 박리압이 신학대 테러 사건을 청부를 했고, 네.
그 증거가 되는 음성 파일이 든 칩이 있다는 거죠. 어딘가에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K사 회장이 사건이 터지고 자기 회사가 딱 연루돼서 네. 테러 사건에 대한 조사를 따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문제의 칩이 나왔어요. 근데 회장이 칩은 브로커한테 넘겼는데 브로커가 더 큰 돈 때문에 RS에 팔기로 한 거예요. 와. 그래서 브로커 칩의 존재 때문에 더 큰 그림. 박리압이 차기 후계자에서 유통회사 실장으로 떨어져요. 아, 박리압에 그 음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브로커는 박리압이 그렇게 되면은 칩을 살이라 생각을 했는데 네. 박리압은 그렇게 흥정하는 타입이 아니라 그냥 원인을 제거하는 타입인 거예요. 그래서 브로커를 네. 죽여버려요. 한결같다. 그리고 브로커는 메이즈 어딘가에 칩을 감췄는데 네. 이제 박리압은 어딘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구나.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그 영상은 칩에 있는 거랑은 달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쪽 그 테러 집단 나라에 가서 네, 그냥 어떤 소녀가 그 리압이라는 이 사람이 왔었다. 사진을 보면서 이 사람이 왔었어요. 그냥 그런 이런 거고 영상.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는 약간 아닌데 간접적 증거, 네. 정황 증거. 정황 증거. 이거는 직접적 증거군요. 보면 이제 그것이 네. 알고 싶다 같은데 나오면 인터뷰. 사람들이 보고 제가 범인이네 할 수 네. 있는 그런 영상인데 그냥 그걸로 실한 끝이야. 증거는 아닌. 넣을 순 없는 거예요. 감옥으로. 칩이 더 정확한 증거구나.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서 리압의 성격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공이 아까 전 죽였다는- 약을 먹였을 때부터 이상한 놈이다. 아까 그 교수님이랑 파트너 죽었잖아요. 다 박리압에. 아, 그래요? 메이즈랑 얘가 관련이 사이코패스였구나. 있으니까. 네. 쟤네만 알고 있는 아, 공간이니까 설계 공간에. 그것만 없애면 뭐 그냥 그러니까 누구도 못 여니까. 그래서 이제 수는 그래서 자기가 메이즈를 설계하지 않았다고 박리압이 지금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을 수 있었다는 비밀을 거를 알게 돼요. 알았구나. 네. 진짜 복잡한 내용이네요. 네. 소름. 그거 알아요? 우리 반밖에 못했어요. 아직 안 됐어. 아, 반도 못했다. 반도 못했어.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가 또 꿈을 꿨어요. 근데 네. 이제 공이 수 엄마가 자살한 이후인 그 9살에 네. 수를 데리고 와서 계속 키워왔다고 공이 얘기를 키운 해요. 버전이 있나 봐요. 육아 버전이 있어. 육아 버전. 아, 그래서 이제 근데 수가 나 네. 박리압이랑 계속 만나고 싶은데 공이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이 뭐라 하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너는 날 못 받아주는 거냐고 막 화를 내요. 그래서 이제 공이 수를 덥덥을 하려고 하는데 공도 수도 그게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덥덥을 하려다 말아요. 어려서 그런가? 아니요, 그렇게 아니요, 둘 다 어느 정도 큰 상태예요. 아, 9살부터 같이 쭉 살다가. 네, 리압인 그 이후에 만나니까. 그래서 둘 다 안 돼. 미안한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공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안 해요. 이제 미수의 끝이고. 근데 여기 이 꿈이 네. 이제 수가 그 이제 힌트가 나오는데 네. 4번째 생이고 숫자 3의 생. 네, 3. 주사위 3번에. 아, 그쵸. 9살이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자기가 그렇게 해서 여기서 자살을 했다는 걸 알게 돼요. 아, 소름 돋아. 그러면서 이 꿈을 꾸고 확신을 하죠. 공이 날 좋아했다.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거를 이제 확신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메이즈 설계도 일을 하던 도중에 계속 꿈을 꾸는데 네. 공이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선 주사위가 필요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전의 삶에서 자신이 환각과 꿈으로 과거를 본 적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꿈속의 꿈도 이제 다 볼 수 있는, 가끔 이제 오는군요. 꿈속에 꿈이 있었다는 음.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둘이 핀란드에 사이좋게 여행 간 적도 있고. 근데 왜 바뀌었을까? 행복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끝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깝다. 그래서 이제 그 리욱이 리합의 사촌. 네. 지금의 첫째 후계자. 네. 유력 후계자. 리욱이랑 네. 걔 엄마인
한성원이었나? 네. 걔랑 한성원이요. 이제 공이 합심을 해서 네. 리압이 몰래 칩을 찾아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리우기가 칩을 제거하고 공이랑 동창은 칩을 맞아. 공개를 할 목적인데 아, 다들 공통적으로 칩을 찾으려 하고, 어떤 그, 사람은 칩을 찾아서 제거하려고, 어떤 사람들은 칩을 찾아서 공개하려고 하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RS에는 좋은 게 아니니까 지금은 맞아. 똘똘 뭉쳐있는데? 지금은 일단 목적이 있으니까 똘똘 뭉쳐있는 상태인데 아. 이제 그거를 찾고 나면 갈 길이 다른 거죠. 서로는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어요. 아, 네, 다행이네요. 아니죠. 비밀로 해야죠. 그리고 박리압이 그 사이에 박리육한테 공의 거짓말을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그리고 자기랑 한편 하자고. 너 걔가 칩 찾으면 어떻게 할지 알고 있냐고. 걔 친구 동창 걔 기자야. 막 이러면서.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문 열라고. 원래는 전화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문 열어 이래서 리욱이 너무 찌질해. 쪼리가 되게 나름 이분도 안타까운 캐릭터예요. 똑똑한 사람이니 똑똑한 악역이라고 해야 할까? 네. 머리는 그러네요. 잘 돌아가는데 음. 약쟁이라 그렇지. 이분도 그래서 약하시네. 얘가 공의 행동이 이제 수 때문에 이상해진 거랑 그리고 수가 거짓말하는 그런 걸 다 알고 있어요. 우와, 대단하다. 네, 눈치는 다 채고 있어. 악역이 똑똑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수가 설계를 하다가 이제 잠을 자러 가는데 공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몽을 꿔. 악몽을 끄니까 이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공이 원래 이제 평소에는 수한테 되게 이제 칼 갖고 막 냉정하게 대하고 철벽. 선을 열심히 긋고 근데 막 그런 사람이 악몽을 갑자기 꾸면서 막 우니까 이게 자기는 이 사람을 미워하려고 계속 하는데 연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꿨는데 어떻게 미워해. 약한 마음이 생기니까 또 자기한테 음. 화도 나고. 맞아. 그렇구나. 둘 다 불쌍하다. 그리고 이제 공이 깨고 나서 둘이 이제 덮밥을 맛있게 하고. 뭐? 벽을 친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 근데 그건 해요. 수는 또 꿈을 꿔요. 계속 잠에 들어서. 이 와중에 계속 하고는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덥덥을 안 하면 수가 못 자니까. 뭐지? 남이랑은 안 되니까 공이 해줘요. 그렇다고 치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생에서 네. 9번 네. 주사위 9번에서 리압이 약혼식에 가서 화내면서 되돌아 나오는 자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공이 자꾸 이제 그때는 멍청한 사귀고 있었던 리압이랑 사귀고 있는데 리압이가 약혼을 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공이 이제 자꾸 멍청한 수한테 빈정대듯이 속을 긁어가지고 네. 공한테 화를 내고 네. 그리고 그때 수가 공한테 그 십면체 주사위를 줘요. 뭐지? 이렇게 던져요. 던져요. 버려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버려야지. 이러면서. 재밌어. 그 주사기가 그러면 수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가 리아비한테 봐요. 선물하려고 한 건데 그거 중에 하나예요. 세트 중에 하나인데 근데 못한 거지.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게 공한테 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마법의 주사위가 주사위. 이제 네, 수가 준 거죠. 공한테. 그렇구나. 그래서 어렵다. 우선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자면 네. 한번 하고 넘어가기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렇죠. 네, 공이랑 수랑 만났고 네. 수는 꿈에서 공이 강간마였어요. 네. 막 때리고 그랬다면서요. 그쵸. 그래서 어차피 아주 안 강간에 그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만나고 나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를 수가 알게 돼요. 공이 여러 명이다. 수의 다시 입장에서는 성격인가 봐요. 공이 여러 그래서 이제 명이지. 수의 마음이 약간 약한 마음이 생기면서 점점 공한테 기울고 네. 공은 또 철벽을 쳐요. 속상해. 그리고 수가 이제 설계한 그 메이즈 안에 네. 박리압을 골로 보낼 중요한 칩이 있고 네. 공은 그걸 찾고 있고 네. 근데 공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 수는 지금 아니고 이 전생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네. 알아내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꿈을 계속 꾸면 되나요? 그냥 막 꿀 수 없죠. 왜냐면 자기 불면증이잖아요. 막 꿀 순 없구나. 네. 바꿀 수 없으니까 이제 꾸고 싶은데 자기가 자려면 또 그걸 해야 되니까 계속 응. 그럼- 악순환이죠. 네. 약도 아니죠. 먹고
악순환인가요? 선순환인가요? 계다래님한테는 선수는 수한테는 악순환. 그렇죠. S도 좋은데 수도 이해했어요. 좋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로 저는 요약을 했어요. 네. 맞죠. 네. 그래서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네. 끊고 하편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래도 BL의 11번째 이야기 체리 게리만주래. 합쳤어. 대리만주. 얼마나 좋았던 거지? 체리만주님의 941생 상편이고요. 네. 하편은 스포일러가 정말 매우 많기 때문에 네. 다 스포일러예요. 아, 안 할, 그래요? 근데 스포일러 안 할 수가 없어. 네, 이거는 없으면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결국 잘 돼서 네. 둘이 행복하게 살았대요. 하고 네.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네. 보통 스포일러를 그냥 알고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감안을 하시고 감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네, 여기까지 들었는데. 히든 트랙. 본편에는 넣지 못한 뒷이야기. 갑자기 근데- 딴 얘기 해도 돼요? 네, 제가 로봇 청소기를 빌려줬는데 네. 걔 이름을 설정할 수 있는 거 알아요? 그래요? 그 어플로 어. 조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 걔를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앞으로가 뒤로가도 할 수 어. 있고 방에 어디로 가서 청소해 이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청소기 이름을 지으셨더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게 변경이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처럼 돼 있는데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누가 보면 좀 민망할 것 같아서 네. 몰라 했어요? 떡대수라고. 아니 감히 너무, 귀여운 로봇 너무 청소기에게 되게 욕망에 가득 찼네. 그 하얗고 동그랗고 매끈한 아이에게 아니 하얗고 거대했어요. 아니 거대 생각보다 거대해서 떡대수라고 붙였고 그리고 얼마네요? 먼지를 다 이만한가? 빨아들이니까 요만했어요. 그렇겠죠? 근데 형태는 귀엽잖아요. 동그랗잖아요. 그렇지, 아 떡대수도 귀여워요. 그건 그렇지. 그건 그리고 그렇지만. 청소를 하는 물란한 수라고. 모든 걸 흡입하죠. 그래서 야하다고 붙인 거예요. 아 그런 거야? 근데 글렀다, 글렀어. 일상생활 안 되고 있어. 이분이. 아니, 이미 예전부터 안 되고 있었어. 이미 이름을 짓고 나한테 보냈어. 다음에 이름 바꿀 수 있냐고. 근데 안 바뀌는 네. 바꾸는 걸 일하고, 못하겠어. 덕질하고가 그냥 인생의 전부인 사람이에요. 로봇 청소기를 들이시면 아시는데 얘가 되게 생물처럼 느껴지거든요. 얘가 막 돌아다니면서 청소하니까. 그 어디 걸려있으면 내가 구해주러 가야지. 약간 이런 느낌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를 키우고 계신 거죠. 아 근데 진짜 떡대수 같았어요. 아침에 잠깐 돌렸는데 계속 어깨빵을 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깨빵이 타워를 어깨빵하고 고양이 물그릇을 어깨빵하고 지나고 그렇지. 다 엎어뜨리면서 돌아다니고. 아, 내가 이름을 잘못 찐 건 아닌 것 같아 이랬지. 네. 잠시 딴 얘기 했어요. 괜찮았네. 재밌었네요. 이 얘기. 들어주셔서